자, 2월 모의고사 7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토기가 주로 사용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자, 더티 토기라고 하는 건 철기죠. 입술이 좀 뚱뚱하게 생긴 토기. 자, 그 다음에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화폐가 사용된 것도 철기. 자, 붉은 간토기는 청동기. 금속을 다루는 전문 장인이 등장한 거,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가 발생한 것도 청동기죠. 그래서 둘 다 맞고, 더티 색인문 토기는 신석기 말기에서부터 청동기 초기까지 존재했던 토기예요. 신석기 문화에서 청동기 문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토기고요. 자, 그리고 출입부 시설이 붙은 여자형 주거가 등장했다. 여자형이나 철자형 집터는 동해죠? 그러면 철기죠? 그래서 틀린 설명. 자, 눌러찍기 무늬 토기는 신석기 전반기 토기죠. 빗살무늬 토기 쓰기 전에. 반달돌칼과 구멍 뚫린 돌자귀. 우리가 구멍 뚫린 돌자귀를 우리 교재에서는 홈자귀라고 배웠어요. 똑같은 거예요. 홈자귀라고 배웠고, 약간 이렇게 생겼죠. 이거 잘못 그렸네.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다가 뭐 묶어서 쓰거나 하는 그렇게 생긴 건데, 자, 그러면 청동기. 그래서 틀린 설명. 정답은 1번 기억과 니은이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볼까요? 가에서 라 시기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삼국통일은 문무왕. 일단 어느 왕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정전지급은 성덕. 독서상품과는 원성. 자, 원종과 에노에나는 진성여왕이죠. 그리고 신라 멸망은 경순왕. 자, 일단 왕을 한번 정리해봤고,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바로 볼까요? 김대건이 아니라 김대성이죠. 네, 김대성의 발언으로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했다. 불국사, 석굴암 창건은 어느 왕? 경덕왕. 자, 그러면 경덕왕이면 언제? 성덕왕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구륙각간해난 대공해난. 이건 어느 왕 때 있었어요? 이거는 해공왕. 신라 중대가 끝날 때. 그래서 이거는 해공왕인데, 그러면 해공왕이면 중대 끝날 때니까 지금 이 원성왕이 하대 초반기의 왕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자, 국학의 명칭이 태학감으로 바뀌었다. 국학 설치는 신문왕, 태학감은 경덕왕. 그러면은 경덕이니까 나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웅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로 장안이라고 했다. 웅천주 도독이었던 김원창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죠. 자, 이게 바로 김헌창의 난이에요. 자, 김헌창의 난인데, 지금 저는 뭐 연도를 썼지만 헌덕왕 때거든요. 이것도 신라 중대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신라 하대 초반기, 하대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헌덕왕. 자,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원성왕한테 왕을 뺏긴 것에 대한 불만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원성왕 다음이 되겠고, 그래서 다 시기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볼까요? 다음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각 고분이 어떤 종류의 고분인지 어느 나라 건지 먼저 체크. 자, 천마총은 신라. 그리고 신라 초기에 돌무지 덧널 무덤에 해당하겠죠. 돌무지 덧널 무덤. 자, 무용총은 고구려. 고구려 중에서도 굴식 돌방 무덤이죠. 굴식 돌방 무덤. 자, 그 다음에 무령왕릉은 백제. 벽돌 무덤에 해당하죠. 이 벽돌 무덤은 웅진시대죠. 웅진시대. 그러니까 5세기 말에서 6세기 사이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황남대총은 신라. 이것도 신라예요. 똑같이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에 해당하죠. 자, 일단 종류 한번 쭉 정리해놨고, 자, 그 다음 제시문으로 바로 갑시다. 기역과 니은에는 벽화가 있다. 자, 기역 천마총에는 벽화가 없죠.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고. 자, 그럼 니은에 무용총에는 벽화가 있나요? 네, 무용총에서 발견된 벽화는 무용도. 아이고, 무용도. 그리고 수렵도. 왜 그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그렇게 활시위 당기는. 기억나죠? 왜 우리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서 호랑이를 겨누던가 뭐 사슴을 겨누던가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실제로 그림에서 그 재밌는 건 화살촉 모양이 이건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 화살촉 모양이 뾰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사냥을 하려고 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뭐 연습?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실제로 화살촉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아요. 사냥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식의 기마술은 굉장히 일반적이다?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뭐 하는 뭐 이런 활시위를 당기는 어쨌든 벽화가 발견이 된 거는 기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기역과 리을에서는 출자형 금관이 출토되었다. 천마총과 황남대총에서는 금관이 출토됐어요. 출자형은 뭔지 알겠죠? 신라에 막 이렇게 생긴 금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금관 있죠. 이렇게 생긴 금관을 출자형 금관이라고 하는데 신라에서 금관이 총 6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천마총, 그리고 황남대총, 금관총, 당연히 금관이겠지? 금관총을 비롯한 여러 무덤에서 이렇게 금관이 출토가 됐죠. 자, 어쨌든 맞는 설명. 자, 기역과 니을은 도굴이 어려운 구조이다. 자, 우리는 이거부터 볼까요? 도굴이 어려운 구조는 이 중에서 뭘까요? 무슨 무덤? 이 종류 중에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그래서 도굴이 어려운 구조는 기역과 리을이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무용총은 굴식돌방 무덤, 도굴이 쉬운 구조인 거고 벽돌 무덤도 말 그대로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도굴은 좀 쉬운 구조로 되어 있죠. 당연히 틀린 설명. 디귿과 리을은 한 무덤 칸 안에 왕과 왕비를 합장하였다. 디귿, 무령왕릉은 왕과 왕비의 합장능이 맞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돌무지 덧널 무덤은 합장, 단장. 네, 단장. 한 명만 묻을 수 있죠? 돌무지 덧널 무덤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을 또 묻으려면 다 파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은 단장묘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죠.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그래서 무덤의 종류만 좀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미추시 왕의 재위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도 사료가 좀 낯설어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여기 보시면 처음 왕이 백제 간첩으로 갈 만한 자를 은밀히 구했는데 승려 도림이 자기가 가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신이 비록 무능하나 나라에 보답할 생각을 두고 있으니 원컨대 대왕께서는 지시하여 시키소서 하니까 이제 왕이 기뻐하면서 보냈는데 자 그러면 이 왕이 백제로 간첩을 보낸 이유는 백제 한성을 공격하기 전에 미리 좀 기반을 닦아놓으려고 한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성을 함락시킨 누구? 장수왕. 그리고 이때 간첩으로 도림이 가서 맨날 이 왕하고 바둑만 뒀다고 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계로왕. 상대방은 계로왕이었죠. 그래서 상대방과 즉 계로왕과 바둑을 막 둬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신을 좀 흐릿하게 한 거지. 막 딴 데 정신 팔리게. 그리고 바둑을 두면서 계속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뭐 나라가 이렇게 훌륭한데 궁궐이 이름 되겠냐. 토목공사 막 일으키고 이랬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첩으로 실제로 도림을 보냈죠. 사실은. 자 그럼 여기서는 어느 왕이냐? 장수왕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5세기 후반의 얘기를 찾으라는 거겠죠. 한성을 함락시킬 그때쯤이니까. 자 그럼 1번 가야와 신라가 결혼동맹을 맺었다. 그러면 신라는 어느 왕? 법흥왕. 법흥왕 때 대가야와 혼인동맹을 체결하죠. 대가야와 혼인동맹을 체결해요. 그럼 법흥왕이면 우리가 뭐 정확히 연도 몰라도 6세기잖아요. 6세기니까 틀렸고. 신라가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지증왕. 지증왕도 6세기.
자,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성왕이 전사하였다.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한 건 신라로 하면은 진흥왕이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계로왕이 고구려 정보를 요청하는 국서를 북위에 보냈다. 이거 북위국서라고 하는 거고, 한강을 함락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한강이 공격을 받기 전에 국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한 요 시기쯤, 그러니까 한강 쳐들어오기 한 3년쯤 전에 국서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답장이 없었고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한성이 함락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만약에 여기에 이런 지문이 있었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만약에 고구려와 아니고 백제와 신라의 결혼동맹. 자, 이거는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백제와 신라의 결혼동맹이면 백제는 어느 왕이죠? 동성. 신라는 어느 왕이죠? 소지. 그래서 요 백제와 신라의 결혼동맹이면 이때요. 시기로 하면, 연도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뭘 물어본 거냐면 이거는 장수왕 시기가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금 제가. 그쵸? 이거는 장수왕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장수왕 거기 여러분 해설지도 여기는 좀 없네. 해설지도 보시면 장수왕의 재위 기간을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그쵸? 장수왕의 재위 기간은 491년까지. 쉽게 말하면 장수왕이 죽고 나서 문자왕이잖아요. 그 다음 왕이. 문자왕이 즉위한 뒤에 백제와 신라가 결혼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이 문자왕 때. 장수왕이 아니고. 물론 이렇게 막 1, 2년 가지고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이제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아, 이거는 장수왕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시기만,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건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아, 이런 결혼동맹은 요 시기는 장수왕이 아니고 문자왕 시기구나 라는 것만 하나 더,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이제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가에서 라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고려시대에 있었던 대열관계와 관련된 사건이죠. 첫 번째, 저고여가 돌아가는 길에 압록강 부근에서 피살되었다. 우리가 이거를 저고여 피살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1225년에 있었던 저고여 피살 사건이고, 이 사건 이후에 몇 년 뒤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도 이 저고여 피살 사건이 진짜 고려가 저고여를 죽여서 쳐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하면 꼬투리를 하나 잡고 싶은데 야, 한번 찾아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찾아봐. 그랬는데 마침 저고여 피살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서 침략의 구실로 삼았죠. 살리타가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다. 이거는 몽골의 1차 침입이죠. 몽골이 쳐들어왔었다. 자, 몽골이 쳐들어왔으면 최후 집권기네요. 이미 무신 집권기로 넘어간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조충, 김취려가 카치운, 완한자연 등이 거느린 군사합세에서 강동성을 포위하니 적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했다. 자, 여기서 조충, 김취려 등이 강동성을 포위한 적을 무찔렀어요. 이때를 우리가 강동의 역이라고 그래요. 강동의 역이라고 하는 건 몽골과 우리가 첫 접촉이죠.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된 몽골과의 첫 접촉이고, 이때 처음 만나서 몽골이 우리한테 형제관계를 체결하면서 조공을 요구하게 되고 공물을 요구하게 되고, 너무 무리한 공물을 요구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저고여가 가는 길에 죽었고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먼저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은 누굴까요? 거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몽골한테 쫓겨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거란족을 우리가 몽골과 연합해서 무찌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은 거란족이다 라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사유 등이 거느린 10만 명이 넘는 외적의 무리를 압록강을 건너 침략했다. 자, 외적이 압록강을 건너 침략했으면 중국에서 쳐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북주에 도착한 왕이 정세운을 총병관으로 삼아 교서를 파견했다. 힌트는 두 가지죠. 복주. 두 가지가 아니네. 복주 하나. 복주로 피난을 갔다. 누가? 왕이. 그럼 복주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안동이고, 요 안동으로 피난 갔던 왕은 공민왕인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피난을 갔다고, 왜냐면 홍건적이 쳐들어왔었기 때문에 홍건적의 2차 침입을
얘기하는 거죠. 공민왕 때니까 1360년 정도? 요 시기쯤 되겠고, 자, 왜구가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어디로? 진포로 쳐들어와서 누가?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무찔렀다? 무슨 전투? 진포 대첩. 이거는 왜가 쳐들어온 거죠. 왜와의 전투를 말하는 거고 진포 대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80년. 그럼 왕으로 하면 어느 왕? 일단 우왕. 그쵸? 그래서 연도 모르더라도 아 이건 우왕 때지. 왜구랑 싸웠던 이런 전투들은 다 우왕 때지.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몽골이랑 처음 만났고 몽골이랑 싸웠고 그 다음에 공민왕이고 그 다음에 우왕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죠? 나가 다라 순서니까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솥발처럼 대립하면서 예를 갖추어 중국과 교통하였으므로 범현의 한서나 송기의 당서에 모두 열전을 두었는데 중국의 일만 자세히 기록하고 외국의 일은 간략히 하여 갖추어 싣지 않았습니다. 또한 곡이라는 것은 그리 거칠고 졸렬하여 사적이 누락되어 있어서 임금만 된 이의 선함과 악함, 신하된 이의 충성과 사특함, 나라의 평안과 위기, 백성들의 다스려짐과 혼란스러움 등을 모두 드러내어 경계로 삼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우리가 편찬했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삼국 사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삼국에 관한 일인데 제대로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기록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임금된 이의 선함과 악함 뭐 어쩌고저쩌고 보면 유교적인 내용을 또 담고 있으니까 아 유교적인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구나. 그래서 김부식. 자, 왕으로 하면 인종. 네, 인종 때. 그래서 1145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진압 후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설명 1번 왕력희, 흥법, 탑상, 의회 등으로 총 9편으로 이루어진 건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에 관한 설명. 자, 그 다음에 기이편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이편이 들어있다. 기이편을 첫 번째 놓는 까닭이다. 이런 삼국유사의 사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이 그러면은 삼국유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했다. 그리고 기잔체다? 네, 당연히 정답은 2번.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해서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했다. 고려시대의 성리학적 명분론에 쓰여진 사략 정도 되겠죠. 단군조선에서 사만까지의 역사를 외기로 구분하였다. 외기, 신라기, 고려기 뭐 이렇게 있었다고 했죠.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외기. 그러면 동국통감. 자, 동국통감은 조선 성종 때 쓰여진 최초의 통사. 사략은 이재현이고 당연히.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이런 역사서에 관한 사료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7번 봅시다. 미주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의 명으로 이책을 완성하였다. 내용은 제사에 대한 길예, 왕실의 관례와 혼례에 대한 가례, 접대에 대한 빈예, 군사에 대한 군예, 상례에 대한 흉예. 자, 이렇게 5가지 예절인 거 보니까 국가의 5가지 예절인 국조, 오례, 의. 자, 국조, 오례의는 조선 언제? 성종 때. 자, 그래서 성종과 세종, 그리고 영조와 정조는 편찬을 기억해야 된다. 아시죠, 여러분? 어느 왕 때 무슨 책이 편찬됐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양의 원각사 안에 대리석 10층탑을 건립했으니까 무슨 탑? 원각사 10층석 탑. 그러면 언제예요? 세조. 너무 쉽죠? 정답은 1번. 나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성종이지 뭐. 그쵸?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 자, 그럼 나머지. 독서당을 운영했다. 독서당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신하들한테 야, 공부 좀 하면서 쉽게 말하면 리프레시?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리프레시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세종 때 사가독서제라고 하는 걸 실시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너 집에서 공부 좀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준 거고 근데 집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돼? 안 되잖아. 우리도 알잖아. 집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집에서 일하면 일이 됩니까? 안 되죠. 싸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너네 집에서 공부 안 되지. 그럼 독서당이라는 걸 마련해 줄게. 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도서관 같은 걸 뭐 하나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독서당 제도고
가끔 이거를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건 그냥 들으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종 때 두모포라고 하는 데다가 독서당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이것만 구별하세요. 사가독서제는 언제? 세종. 그 다음에 독서당 설치는 언제? 성종.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지문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종경각을 짓고, 그 다음에 양형고를 충실히 운영했다. 요거 세종, 아니 성종. 요것도 많이 나오는 제시문이에요. 성균관에 종경각을 지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호조의 제의에 따라 사창제를 폐지했다. 사창제라고 하는 건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황국 같은 거를. 그런데 이거를 세종 때부터 조금씩 실시하다가 세조 때 전국으로 실시했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 그래서 호조의 제의에 따라 사창제를 폐지하게 돼요. 성종 때.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기본서에 그대로 나오는 제시문들이에요. 그대로, 기본서에 그대로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만, 당연히 1번 알면 다 풀 수 있잖아요.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다음 내용을 공동 선언한 정부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지 말자, 보유하지 말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자,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1992년에 발표했고 노태우 정부가 되겠죠. 노태우 정부. 자,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우리는 연결해서 일단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나서,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핵화 선언이죠. 그 순서대로 하면 1991년 9월에 1991년 12월에 이렇게 이제 발표해서 다 전부 다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인 거죠. 자, 그럼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로 적절한 것은 1번 지방자치제의 부분 실시 노태우 정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걸 구분해야 되겠죠? 지방자치제는 부분 실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전면 실시가 있어. 자, 그러면 전면 실시는 어느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기 시작한 게 전면 시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을 뽑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장을 뽑게 됐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요거 구별하세요. 지방자치제의 부분 실시인지 전면 실시인지. 알겠죠? 요거 구별하셔야 되고 정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OECD 가입은 언제? 1996년에 김영삼 정부. 자, 7.3남북공동성명은 1972년에 박정희 정부 3공화국. 그 다음에 금모으기 운동은 IMF 다음이니까 김대중 정부. 이거는 김대중 정부.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가와 나를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 사료는 좀 익숙하죠. 첫 번째 볼게요. 리는 원리적인 것으로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고 기는 현상적인 개념으로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이다. 리는 순선, 100%선. 그 다음에 기는 두 개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리가 작용하여 기가 따르기도 하고 기가 작용하여 이가 그 위에 타기도 한다. 그러니까 리의 작용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는 자주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리가 운영함에 따라 기가 따라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기, 호발설. 자,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리가 순선하고 기는 쉽게 말하면 비천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존, 기비론하고 그 다음에 이기, 호발설 같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누구? 이황이구나. 자, 그 다음에 나 볼게요. 리는 보편적인 것이고 기는 특수한 것으로 보아 기는 통하고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여기 딱 써있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리, 통, 기국론. 리는 통하니까 보편적인 거고 기는
국한되는 거니까 거기만 딱 머무르는 거니까 특수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의 특수성을 강조한 거고 리가 스스로 활동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가 활동 작용하는 것의 원인이 될 뿐이므로 스스로 활동하는 것은 기이다. 여기서는 리가 스스로 활동하고 기가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리는 그냥 원리일 뿐이고 기가 스스로 활동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발 이승설. 여기선 기발 이승설이라고 그래. 즉 기발. 발이라는 게 움직인다, 뭐 나타낸다 이런 뜻이니까 기가 발현되는 거고 리는 업혀오는 거고 따라오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는 리가 더 움직이는 거고 스스로 활동하는 거고 그래서 리를 자주적인 현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원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견이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요 이통기국론이나 기발이승설에서 이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는 이황, 나는 이. 자 봅시다. 주자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이기심성론을 발전시켰다. 자 여기서는 이에 관한 설명받고 자 성리학을 중심에 두면서도 양명학의 심성론을 인정했다. 자 이황은 양명학을 인정? 아니고 비판. 그쵸? 전승록 변을 써서 비판했죠? 그래서 인정?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아동들의 도학 입문서인 경몽요결을 저술하였다. 여기서 이제 저서를 아냐 모르냐? 알죠? 동호문답, 경몽요결, 뭐 성학지묘 이런 책들 당연히 이이. 자, 10만년별서가 수미법 등 다양한 사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이.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이것도 제시문이나 이런 게 여러분 요게 복잡한 것 같지만 제시문은 어렵진 않아요. 그쵸? 우리가 저서만 잘 알고 있으면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다음 과정을 거쳐 마련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호조에서는 중의 찬반 의견을 갖추어 아래였다. 전라도에서는 수령 42명과 품관, 촌민 29,505명은 모두 합당하다고 합니다. 관찰사, 신계, 도사, 김치명 등 그리고 수령 12명, 품관, 촌민 257명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무릇 찬성하는 자는 98,657인인데 불가하다는 자는 7,449명입니다.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여 따르라고 했다. 자, 뭘 물어본 거예요? 백성들한테? 찬반을 물어본 거죠. 이거 어때?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찬반 의견을 갖추었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찬성을 했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10%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 해야지. 이렇게 찬반을 물어봐서 시행한 제도가 있다. 그게 뭐냐? 공법이다. 공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공법은 어느 왕 때? 세종 때. 그리고 공법이면은 전분 6등법. 그리고 연분 9등법.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 찾으라는 거구나 라는 거. 그래서 찬반을 물었다. 의견을 물었다 라고 하는 데서 이번 공법이구나. 자, 그럼 1번 지주에게 결작으로 이두를 부과하였다. 결작? 결작을 부과하려면 균역법이겠죠? 균역법은 영조 때. 자,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이게 바로 전분 6등법. 이게 바로 공법. 정답은 2번. 자, 1결을 300두로 계산해서 10분의 1을 거두었다. 우리가 세금 10분의 1을 거뒀던 건 언제냐? 조선 초. 조선 초기 과전법 체제라고 했어요. 우리는 배울 때. 10분의 1 거둔 건 요 공법이 실시되기 전 말하자면 조선 초. 자, 그 다음에 조선 초의 전세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초기의 전세의 모습이구나. 통용에 상관없이 1결당 4에서 6두를 거둬? 영정법. 요거 영정법. 자, 그래서 영정법은 인조. 자, 정답은 2번. 여기서 찬반을 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아하, 공법 알 수 있어요. 자, 11번 볼게요. 다음 미추치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께서 현명하시어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금하며 농업과 양잠을 권하고 전조를 줄이고 소나무 남벌을 금하고 옥에 더욱 마음이 쓰셔서 압슬과 전조, 주례, 낙형, 자자, 난장, 난문 등 가혹한 법을 없앴다. 자, 여기서 힌트는 이거죠. 가혹한 법을 없앴다. 전가사변을 고쳐 장형, 도형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신체를 훼손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형벌들. 낙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두 같은 걸로 지지는 형벌 알죠? 압슬형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왜?
그 왜 도자기 파편들 같은 조각들 위에 무릎 꿇려서 앉히는 그런 형벌이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자자 이런 거는 이제 뭐랄까죠? 문신? 네, 문신 같은 거 새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체를 좀 심하게 대하는 이런 형벌 말고 그냥 여기 장형, 도형은 뭐야? 때리거나 아니면 가두거나 뭐 유배 보내거나 이런 걸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형벌을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인권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조금 다르게 바꿨죠. 이거잖아요. 악형 폐지. 자, 우리는 이거를 악형 폐지라고 배웠고 악형 폐지는 어느 왕이에요? 영조를 찾아라. 악형 폐지구나. 1번. 이괄이 논공의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의 난이고 요 이괄의 난 때문에 정묘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인조.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가리는 정치가 시작되었다. 이거 무슨 정치? 요게 그렇지. 이게 준논탕평이에요. 붕당 간의 시비를 명확하게 가리는 적극적 탕평체. 네, 이게 준논탕평이잖아요. 그러면 정조 수도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방어 체계를 개편하고 수성유능을 반포하였다. 영조. 수성유능이 영조. 수도방어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몰랑양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다. 1860년에 그러면 1860년이면 세도정치 중에서도 뒷부분이죠? 철종. 그쵸? 철종 때요, 이거는.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자, 여기 안 넘어갔지? 됐죠. 자, 12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붕당이 선비들을 먹이 다툼에서 생겼다고 보고 선비들도 농사짓고 과거 시험의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합격자를 줄일 것을 주장했다. 붕당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뭐라고 했었냐면 붕당이라는 게 이해관계에서 생긴다. 그래서 뭐 한 그릇의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10사람이 달려들면 당연히 그 한 그릇의 밥을 먹기도 전에 싸울 것이다. 그래서 붕당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것이다. 자, 붕당이 생긴 원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붕당론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붕당이 좀 문제가 많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이거예요. 과거 시험을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은 선비들이 뽑혔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벼슬을 줄 수가 없죠. 조선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붕당이 생기게 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붕당론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붕당론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죠? 이익이죠. 이익. 그래서 이익은 자, 제가 써볼게요. 붕당론 그 다음에 육좀이라는 걸 지적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화폐를 없애버리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패전론 이런 걸 주장하기도 하고 토지제도 개혁안에서는 한전론 이런 걸 제시하기도 하죠. 자, 지금 제가 말한 게 전부 다 누구예요? 전부 다 이익이죠. 자, 중농학파 실학자 중에 이익을 말하는구나 라는 거. 성호. 자, 그럼 1번 천지만물 인사경사 신문 등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및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한 책이 성호사설이에요. 자, 성호사설이 이제 어떻게 알았어? 천지만물 인사경사 신문. 그 다음에 백과사전. 이 두 가지 힌트를 통해서 성호사설이네. 그럼 성호사설이면 이익이지.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천지만물 인사경사 신문. 아, 요게 성호사설이구나. 자, 두 번째. 동사에서 조선의 자연환경과 풍속 인성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이 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는 누구의 동사? 이종희의 동사?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동력동자에 일사자를 쓰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종희의 동사는 역사사자예요.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썼어? 허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사. 허목은 남인. 네, 또 우리가 몇 번 이름 들어본 남인 중에 한 명인데 허목이라는 사람이 쓴 동사라는 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책 말고 그 막 고구려 강조한 역사책 말고 여기서는 조선의 자연환경이나 풍속, 인성 등을 강조한 이런 책을 쓰기도 하죠. 자, 어쨌든 틀렸고 성인 남자에게 이계를 토지를 나누어 주자. 요게 균전론인데 누구의 균전론? 홍대용의 균전론이에요.
그러니까 균전론을 주장한 사람이 둘. 중농학파에서는 유영원, 거기에서는 선비, 관료, 농민에게 토지를 차등 지급하자. 자, 그 다음에 홍대용의 균전론, 성인 남자에게 무조건 2결씩 다 나눠주자. 이렇게 주장한 균전론. 그래서 여기서는 홍대용의 균전론. 상공업진흥은 물론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 등을 통한 농업 생산량의 제고에 관심을 기울였다. 뭐 이건 중상업파에 다 해당하지만 그래도 뭐 박지원쯤 되겠죠? 네. 중상업파들에 다 해당이 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제시한 게 바로 이익이죠. 이익은 여기에서 과거 시험을 이렇게 5년으로 늘리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제시한, 이때 같이 제시한 의견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노비들도, 천민들도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훌륭한 인재는 등용하되 과거 시험의 그 주기는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죠. 자, 이익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자, 13번 볼까요? 다음에서 제시된 근대 문물의 도입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여러분이 연도를 외우고 있냐 아니냐 이걸 물어본 거죠. 이건 그냥 외우면 풀 수 있고 아니면 틀리고 네, 그런 문제죠. 연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한성의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전차가 개통되었다. 전차가 개통된 건 1899년. 자, 박무국을 창설해서 근대적 신문을 발행했다. 근대적 신문은 그럼 무슨 신문? 한성순보. 맞아요. 한성순보가 발간이 됐겠죠? 박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1883년에 갑신정변으로 중단된 우편사무가 재개되었다. 무슨 개혁? 을미개혁 때. 그쵸? 을미개혁 때 우편사무가 재개되어 1895년에 자,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 원각사가 창설되었다. 이거 이제 연극하는 극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1908년에 서울에서 의주간에 전신선이 가설되었다. 전신선은 비교적 좀 빨리 놓여졌다고 했어요. 1885년에 전신선이 가설되죠. 자, 그러면 요거 순서대로, 요거 이제 연도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니은, 그 다음에 미음, 그리고 디귿, 기역, 리을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번.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5번 볼까요? 14번. 자,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역은 우리가 신하로서 섬기는 나라로 신의를 지켜 속방이 되어 온 지 2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이런 관계를 맺은 지 200년 됐어? 기역은 청이죠. 청, 중국. 자, 니은은 우리에게 매여 있던 나라입니다. 지금 조약도 이미 체결했고, 그래서 일본. 자, 디귿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돌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보고 어려운 청을 강요하면 장차 이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디귿은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연미론이 대두된 그런 내용이고요. 자, 리을은 본래 우리와 싫어하고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인데 공연히 타인의 말만 듣고 틈이 생기면, 미워해가지고 틈이 생기면 우리의 채통이 손상되게 됩니다. 러시아를 견제하자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영남 만인소에 관한 내용이죠. 이만소원을 필두로 한 영남 유생들의 상소인 영남 만인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연도도 한번 써볼게요. 조선책략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영남 만인소. 그래서 1880년대 위장척사 사상, 위장척사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나라를 찾으라는 거죠. 기역 1번. 기역에서 영선사 김윤식이 인솔한 유학생들이 무기제조법과 근대적 군사훈련법을 배웠다. 자, 영선사가 파견됐어요. 어느 나라에? 청나라에? 맞죠. 자, 니은 일본에 조사시찰단이 비밀리에 파견되어 근대 산업시설과 공장을 둘러보았다. 자, 조사시찰단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시기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영선사는 언제? 1881년 9월에. 조사시찰단은 언제? 1881년 4월에. 그래서 같은 1881년이긴 한데 조사시찰단이 조금 빨라요. 그리고 영선사. 이렇게. 자, 디귿은 아관파천 이후에 당현금광과 직산탄광의 채굴권을 획득하였다. 자, 미국은 당현금광 아니고 직산탄광 아니고 당현금광은 독, 직산탄광은 일. 독일과 일본.
독일과 일본이 가져간 이런 채굴권이죠. 자, 그러면 미국은 무슨 탄광? 왜 우리 제일 유명한 있잖아요. 노다지 나오는, 노터치 나오는 운산, 그쵸? 운산금광. 사실 여러분이 당연금광과 직산탄광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뭐만 알면 돼? 미국은 운산금광이지. 자, 그러면 이 문제 읽으면서 미국 운산금광인데 운산금광이 아니네,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갑신정변 직후의 조선은 러시아와 비밀협약을 체결하여 군사교련단을 출병하였다. 자, 조러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비밀협약을 추진하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러시아 맞는 설명이에요. 자,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칙령에 의해 성립된 내각에서 추진했던 개혁으로 옳은 것을. 이것도 제시문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봅시다. 내가 제가한 공문식제를 반포하게 하고 종전의 공문 반포 규례는 오늘부터 폐지하며 승선원 공사청도 아울러 없애도록 한다. 자, 내가 동짓날 객관들을 거느리고 태묘에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모든 제도를 이제 새롭게 개편한 이런 내용을 고하고, 그리고 다음날 태사에 나아가겠다. 자, 그래서 신하들, 문무백관들을 쫙 거느리고 나아가서 태묘에 나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태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종묘를 떠올리시면 돼요. 종묘는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니까 사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왕들의 사당 앞에, 영령 앞에, 위패 앞에 내가 고하겠다. 뭘? 우리나라는 독립국이라는 걸.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는 독립국이야 라고 선언한, 어떻게 보면 독립선언서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독립선언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인정해 준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개혁했잖아 이러면서 발표한 거라서, 요거는 뭐냐면 독립서고문이라고 하는 거고, 이 독립서고문을 발표하면서 뭐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냐면 2차 가보개혁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독립서고문이 발표되면서 홍범 14조도 발표됐고, 네, 그러면서 2차 가보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홍범 14조는 기억하는데 뭐는 가끔 놓치냐면 독립서고문은 놓칠 수가 있는데 같이 발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선언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무 의미는 없죠. 그냥 우리가 우리 독립국이야, 우리 개혁했어,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가보개혁. 그럼 여기선 지금 뭘 찾으라는 거냐? 2차 가보개혁 내용을 찾으라는 거고, 여기 제시문에서도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1차의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시문 보면 알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 보는데 하는 게 있어. 하지만 그건 몰라도 풀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죠? 몰라도 풀 수 있죠? 풀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1번. 왕실과 정부의 재정을 분리하고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탁지하문에서 관장한다? 요거 1차예요. 자, 그 다음에 규장각을 규장원으로 계층하고 국내부의 관사로 격화시켰다. 이건 몰라. 처음 들어봤을 수 있어. 하지만 요거는 보류,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으니까 보류인데 어쨌든 요거를 모르더라도 풀 수 있어요. 왜냐면 3번. 신실화폐 발행 장정에 의한 은본위 화폐제를 채택했다. 1차.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노비제를 폐지했으면 인신매매 행위를 금했다. 1차. 그러니까 여기에서 탁지하문 제정에 일어나 은본위 화폐제도 확립, 공사노비제 혁파는 1차 가보개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잘 모르는 거, 처음 보는 거 뭐 있었어요? 2번. 그럼 이게 몇 차겠어? 이게 2차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만 낯선 문제긴 하지. 이런 사료가 이거 사료도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이때 이제 여러분이 굴리는 거지. 그러면 제시문으로 풀어야 돼.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이 실전에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지문이 모르는 지문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때는 너무 거기에 나 이 문제는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시문을 보고 제시문으로 이제 통법을 굴려보는 거지.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풀어야지. 일단 우리는 어떻게든 문제를 풀고 답을 찾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감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정 안 되면 냄새라도 맡아봐. 알겠지? 그렇게라도 풀어야 되지, 문제를.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 그래서 정답은 2번. 아까 그런 약간 처음 보는 제시문 같은 걸 내는 건 여러분이 당황하라고 일부러 낸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풀어봐. 이런 것도 있어. 알았니 얘들아? 약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낯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푸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나중에 풀고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보라고 내는 거니까 여기서 아까 그 문장 뭐 규장원이 어쩌고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외워놔라가 아니고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되니까 당황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자, 가에 들어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에는 굶주린 사람 중에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어 관아의 가를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곡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런데 근래에서는 시골 백성이 받아가는 것을 본 일이 없다. 한 톨의 곡식도 받아온 일이 없는데도 겨울이 되면 집집마다 곡식에 5에서 7석을 관아에 바치고 있으니 그러고도 가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자, 처음에는 굶주리거나 나이 많은 사람한테 빌려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주는 제도야.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받아간 적이 없는데 겨울이 되면 요만큼을 내야 된다. 이거 이제 이자로 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자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겠지. 자, 그러면 원래는 관곡을 빌려주고 이자를 조금 받는 거에서 구휼에서 시작했고 하지만 나중에는 고리대가 됐고 자, 그러면 가 제도는 뭘까요? 환곡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환곡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향약과 더불어 향촌사회를 안전시키기 위해 운영되었다. 그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물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창제는 아까 성종 때 폐지됐다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부활이 돼요. 하지만 그 지역의 양반들이 어느 정도 구휼하는 제도는 남아 있었던 거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건 사창제. 자, 그 다음에 흉년의 백성을 구제하는 임시관청으로 세종 때 있었다. 요거 이제 구황청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고요. 자, 봄에 양식과 종자를 빌려주고 가을에 회수했다. 이게 춘대추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춘대추납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춘대추납이었으나 나중에는 고리대화 돼버렸다. 아까 여기 문장에 그런 거 나왔죠. 받아간 일이 없는데 이자를 내라 한다. 요게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 뭐처럼 되냐면 세금처럼 돼버린 거죠. 세금이 돼버린 거예요. 안 빌려갔는데도 또는 조금 빌려갔는데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세금처럼 된 환곡이고 재정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결작을 내라. 결작은 아까도 나왔죠. 균역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7번 봅시다. 조선 총독부가 다음 방침에 따라 통치하던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일분자를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과 교육과 종교가에 침투시켜 계급과 사정에 따라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하게 할 것. 자, 이렇게 친일 인물들을 길러내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자, 그리고 종교적 사회운동을 이용하기 위해 사찰령을 개정해서 불교 각 종파의 본산을 경성해 두고 관장하거나 원조하는 기관의 회장에 친일분자를 앉히는 한편 기독교에 대해서도 편의와 원조를 제공한다. 자, 이렇게 친일파를 본격적으로 대놓고 육성하기 시작한 거 1920년대. 그럼 1920년대면 문화통치 시기를 말하는 거고 그 내용을 찾아라. 1번 서당규칙을 발표하여 개량 서당을 탄압했다. 서당규칙은 1918년에 자, 조선학계 회원들을 치안유지법으로 구속하였다. 치안유지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조선어 학회 회원들을 구속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조선어 학회 사건은 1942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치안유지법에 현혹되면 안 되는 문제죠. 자, 3번 조선 광업령을 공포해서 광업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했다. 광업령, 어업령, 한림령, 토지조사령 이런 거 다 10년 되잖아요. 연도를 굳이 모르더라도 그냥 10년 되구나. 자, 조선인 계통의 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발행했다. 언제? 1920년. 그래서 100주년 넘었다고 우리가 전에 얘기도 했었고. 자,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안 넘어갔지.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에서 라 독립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대한독립군단은 청산리 대첩 이후에 독립군들 간도참변이 일어나게 되자 독립군들이 북만주로 이동한 거예요. 1920년 12월에. 그리고 이 중에 일부가 자유시로 들어가서 자유참변이 일어나죠. 자, 육군주만 참의부. 자유시에서 다시 탈출한 이후에 3부를 만들게 되죠. 그 3부 중에 하나가 참의부. 요 참의부라고 하는 거고 1923년에. 그 다음에 국민부. 3부가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된 건데 요게 1929년, 28년 요 시기고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요 양세봉이 이끌었던 이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아시죠 여러분? 무슨 전투?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1930년대 초반이죠. 1932년, 33년 요 시기니까 그래서 이런 군대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1번 자 미스야 협정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미스야 협정은 1925년인데 이 미스야 협정을 만든 건 3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대한독립군단이 피해를 입은 건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유시로 들어갔다고 했죠? 그럼 뭘로 피해를 입었겠어?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틀린 설명. 자유시 참변은 1921년이고 미스야 협정 전이니까 미스야 협정은 3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3부 독립군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조직했다? 맞아요. 직할부대로 조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지만 그 중에서 참의부는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해서 우리가 임시정부 배울 때 거기 때 나왔었죠. 그래서 임시정부 직할이구나. 맞아요. 임시정부.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고 군사조직을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만주에 있는 지역 그 군대들과 결연을 맺었다. 말하자면 직할로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맞는 설명.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보천보 전투를 주도했다. 보천보 전투는 1937년 보천보 전투를 주도한 건 조국광복.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 간부들이 만든 조국광복회에서 주도하죠. 자, 경박호 동경상 쌍성보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쌍사대동 중에 하나에 경박호가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쌍사대동 중에 요거죠. 자, 그러면 조선혁명군 아니고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아니고 한국독립군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것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독립군에 대한 설명. 정답은 2번. 자, 봅시다. 19번. 가와 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를 제공한다. 총 6억 달러를 주기로 했죠. 자, 그럼 이렇게 쪽지를 막 주고받으면서 얼마 줄래? 이거 줘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오히라, 김종필 오히라 메모라고 그래요. 김종필 오히라 메모. 자, 그래서 이 김종필 오히라 메모는 1962년이고 한일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한일협정이 1962년, 65년에 체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 얼마 줄 건지 이거를 이제 논의한 게 김종필 오히라 메모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 차관을 제공했다. AID 차관이라는 건 이때로 표현하면 개발도상국에게 빌려주는 차관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가난한 나라니까 우리나라한테 빌려줄게.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왜냐하면 베트남 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운 각서. 너네 베트남 파병해주면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적 원조 해줄게. 그거를 약속한 게 브라운 각서죠. 1966년에. 자, 그럼 1번. 일본과의 국교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다. 맞죠? 한일협정이 결국 체결되니까 자, 이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자, 요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6.3 시위고
1964년.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한일협정은 65년, 632는 64년.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미국이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 제공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제4공화국에서 추진되었다. 4공화국은 유신체제. 자, 박정희 정부 중에서 유신체제가 4공화국이고 우리는 3공화국에서 추진됐겠죠? 3공화국이 박정희 정부, 3공화국에서 추진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봅시다. 20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제 국권 정부 수립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자, 여운형 피살. 여운형은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던 인물인데 피살을 당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실패했다고 했죠. 1947년 7월에 해화동에서 자, 그래서 피살을 당했죠.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수립. 자, 중도파들을 미군정에서 지지하면서 남조선 과도 정부,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마치 조선인들이 조선 정치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부와 국회지만 실권은 없다. 자, 그러면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은 1946년 12월이고 자, 의원이니까 국회잖아요. 의장은 누구였을까요? 김규식. 맞아요. 김규식.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 선포되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뭐가 개편된 거냐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맞아요. 건국준비위원회가 여운형이 주도했던 건국준비위원회가 미군정이 실시되니까 우리가 협상하려면 국가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1945년 9월 미군정 실시되기 직전에 선포한 거죠. 하지만 미군정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흐지부지 해체돼 버린 거죠. 자,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정부 수립 이후죠. 1948년 9월. 그래서 정부 수립이 8월이니까 제일 급한 게 이거다. 친일파 처단이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디귿, 니은, 기역, 리을 찾으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7차 모의고사, 7회 모의고사, 2월 모의고사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